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좀 습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곤하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습니다. 근데 피로는 이상하게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피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많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피로가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피로 얘기하시니까 정말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네. 요즘에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교수님. 네, 근데 네. 이게 장마철이라서 조금 이렇게 꿉꿉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네. 날씨라든가 피로가 관계가 있어서 피로를 느끼는 건지 궁금해요. 네,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되면 춘곤증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더운 날, 햇볕이 또 없는 날 이런 날은 또 이유 없이 피로하고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낮에 상당히 덥고 밤에 또 계속 더운 열대야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밤에 잠을 설치면서 또 그것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날씨 같은 경우 우리가 대개는 습도, 온도 그리고 이제 조도 이게 얼마나 이제 햇볕이 많이 네. 쬐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네. 피로는 사실 정량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점수화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걸 이제 척도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피로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더 네.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 대개는 이제 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상당히 피곤한데 간 관련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 이상하게 이제 피로가 있으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 간 때문에 피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될 만한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피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신체적인 질병으로는 당뇨병을 들 수가 있고요.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물론 간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빈혈이나 결핵,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던가 수묘무호흡증, 류마티스 질환, 심장 질환 아주 다양한 질병이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주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되게 빈혈이 있을 때는 어지럽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상하게 피곤하고 처진다 이러는데 검사해 보면 빈혈인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대개는 밤에 주무실 때 코를 골다가 무호흡이 생기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머리가 띵하고 하루 내내 피곤하다고 오시는 네,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피로가 있을 때는 오래 가는 경우에는 내가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 거 아닌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체라든가 정신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적 질병이 좀 피로와 관련이 있다면 정신적인 부분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관련이 있죠. 사실은 신체적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원인의 한 30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부분, 더 많은 부분이 사실 정신적인 이유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장애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피로 증상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피로 증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실제 외래 오시는 분 중에도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 처음에 오자마자 난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는 이유 없이 피로가 너무 오래 가고 많이 처지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불면증 같은 게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수면 장애 같은 경우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설치면서 낮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원인 이외에도 상당히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밤에 뉴스를 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졸릴 수밖에 없고 맞아요. 낮에는 피곤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설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고요. 요즘 뭐 컴퓨터나 TV 많이 보시니까 컴퓨터나 TV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다가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또 밤늦게 야식을 즐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던가 갑자기 생활 습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피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이게 피로의 정신적인 면이 이게 중요하다는 게 축구 경기하다가 후반전에 피곤해서 힘들어서 뛰고 있는데 네, 우리 편이 네. 골 넣으면 힘이 나거든요. 네,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 정신적인 면이 이 피로에 네, 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피로를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나 만성 피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네.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되게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와는 별도로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의 한 10% 내외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국내에는 1000명당 한 3, 4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각종 뭐 외상이라던가 충격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증상들이 몇 가지 특이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진단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던가 이제 인후통, 목이 아프다던가 그리고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던가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고 나면 아주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아니면은 겨드랑이라던가 임파절 부위에 이제 경부 임파절 부위에 악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프다던가 네, 이런 것들 증상이 관련된 증상이 한 8가지가 있는데 이런 8가지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만성 피로와의 차이점은 대개는 우리가 쉬면은 좋아진다던가 원인이 되는 것이 없어지면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쉬어도 썩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딱히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오래 피곤하니까 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야라는 건 사실 맞진 않고요.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지속될 때는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 좀 내가 피곤하다라는 걸 좀 심하게 오랫동안 느낄 때는 질병이 아닌가 좀 의심을 네, 해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피곤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약국 가서 피로회복제를 드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좀 급할 네, 땐 네. 찾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시중에 시판되는 피로회복제 대부분은 사실 드링크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일종의 이제 다른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각성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피로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피로 회복제라던가 각종 드링크류가 피로를 없애주는 근본적인 그 치료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피로가 지속되면은 혹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의 무슨 다른 문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닌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뭐 일시적인 과로 같은 걸로 생기는 피로는 충분히 쉬면 좋아지지만 사실 암 같은 질병도 피로를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암과 관련된 다른 질병,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기침이 계속 난다던가 갑자기 변비나 이제 배변 장애가 생긴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혹시 체중 감소와 같이 피로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해당 장기에 대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일부에서는 암도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피로 회복제나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드시고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시다가는 병을 키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한 번 정도는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가 길어지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라. 그런 네.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피로를 좀 덜거나 피로 회복을 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생활 속에서는 뭐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데 영양소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피로할 때 우리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네.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우리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또 피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가능하면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환경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피로 스트레스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좀 해소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일시적인 피로 증상은 충분한 휴식으로도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6개월 이상 길게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